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이트 기능입니다. 예, 전조등이죠. 자동으로 되어 있죠. 오토. 예, 이것도 자동으로 넣고 쭉 쓰기 때문에 사실 만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수동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상시등, 미등, 파킹등이라고 있습니다. 파킹등은 유럽에서 갓길 주차했을 때 한쪽에 불을 켜놔야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계가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파킹으로 해놓고 시동을 끄게 되면 한쪽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죠. 방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놓고 쓰시면 되겠고, 옆에 안개등을 껐다 켰다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안개등은 앞쪽에, 요즘 차들은 앞에 없습니다. 앞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없고 뒤에만 따로 켜집니다. 그래서 안개등은 정말 안개가 심할 때 켜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켜게 되면 뒷차가 굉장히 눈부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개가 있을 때만 쓰시면 되고, 옆에는 계기판의 밝기를 조정하는 버튼입니다. 밝기 조정.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P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네. 이 버튼은 지금은 수동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네, 이 버튼은 수동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안 만지셔도 됩니다. 네, 자동으로 풀리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고 드라이브를 넣었을 때 자동으로 풀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빨갛게 P라고 표시가 없는데 사이드가 풀린 거죠. 네, 잠기는 것도 자동입니다. 파킹을 넣고 시동을 끄죠. 네, 시동을 끄면 이렇게 사이드가 잡힙니다. 자동이기 때문에 이 버튼은 따로 안 만지셔도 자동으로 닫습니다. 근데 수동으로도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네. 그리고 핸들 쪽에 버튼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신형 핸들, 네, 왼쪽부터 보시면 여기 집 모양이 메뉴 버튼입니다. 네, 메뉴 이렇게 계기판에 나오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터치 버튼이라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쓸어 주시면 조정이 되는 거죠. 계기판을 조정하고 위아래로도 조정이 가능하고, 네, 누르면 OK 버튼입니다. 요거 자체를 누르면, 그래서 초기화도 가능합니다. 뭐 키로수 트립 화면 같은 거.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은 되돌아가기 버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버튼으로 계기판을 다 조정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는 커맨드 화면이라고 중간에 있는 화면, 메뉴를 켜고 조정하고 선택하고 뒤로 가고 이렇게 조정 버튼이 있습니다. 같은 거죠. 네. 밑에 보시면 크루즈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크루즈고요. 네, R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쉽게 생각해서 현재 속도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로수는 저기에 찍히고요. 주행 중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면 현재 80km 주행 중이면 80으로 세팅이 되고, 90이면 90이고 그렇게 현재 속도로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이 되면 악셀을 안 밟아도 그 속도로 그냥 쭉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고속도로나 뭐 구간 단속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키는 거,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캔슬, 네, 끄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속도를 올렸다 내렸다 조정하는 버튼입니다. 네, 속도 조정하는 거죠. 살짝 하면 1km, 따닥하고 크게 올려주시면은 10km씩 조정이 됩니다. 네, 그것도 편한 부분이고, 옆에 있는 거는 림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리미트 기능이에요. 밑으로 내리면 리미트라고 작지만 계기판에 뜹니다. 이 상태에서
속도를 올렸다 내렸다 조정을 하시면 30km, 20km 등등 속도가 세팅이 되죠. 이렇게 20km로 해두면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20km 이상 속도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고 눌러졌을 경우에 갑자기 차가 안 나가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 리미트를 꺼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위로 올려서 오프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네, 리미트는 사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텐데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이다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많이 쓰시는 버튼들인데요, 볼륨 조절, 차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여기서 다 조정합니다. 그리고 이걸 눌러주면 음소거 표시가 납니다. 여기 음소거가 되면 소리가 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리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는 전화기 모양이죠. 전화를 받고 끊고 올리면 받는 거죠. 블루투스 연결을 했을 때 전화를 받는 거고요. 이 올리는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블루투스 연결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연결을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검색 시작이 돼 있는데 저걸 누르시면, OK 버튼 누르시면 핸드폰을 찾고 합니다. 나중에 여기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별표,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즐겨찾기 메뉴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 메뉴는 라디오 채널이나 내비게이션이나 위치나 이런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색상. 색상에 들어가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지금 보이시는 여기도 파랗게 발밑에 이쪽에 나오는 이 라이트의 색상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밝기도 조정이 되고, 색상은 64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색상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로 올리시면 말하는 표시가 되는데 음성 인식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 올리고 라디오, 내비게이션, 미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틀어주는 거죠, 화면에서.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여기 쭉 위에 줄이 히터, 에어컨입니다. 다 여기서 조정을 하는데요, 조정을 해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뜹니다. 밑에 줄에 이렇게 보이시는데 지금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제가 보시면 파란색 빨간색이 온도 조정하는 거고요. 24도 정도 해두시면은 24도로 세팅이 되는 거죠. 옆에 자동, 오토 이걸 키시면은 모든 거를 이 온도로 자동으로 맞춰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토도 많이 쓰시겠고요. 그래도 수동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옆에 있는 거를 바람 세기를 약하게, 세게 여기 바람기위 표시로 올렸다 내렸다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리면 꺼집니다. 이렇게 한 번에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바람 나오는 방향을 다리에만 나오게 할 건지 위쪽에만 나오게 할 건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바꿔놓고 놓으시면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다 바꾸는 거고요. 맥스라고 되어 있는 건 앞유리 성해 제거, 앞유리에 눈을 녹이거나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 일반적인 차들 다 있죠. 여기는 뒷유리 열선입니다. 이번 신형은 이걸 키시면은 사이드 미러도 열선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눈이나 비 올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SYNC 싱크라는 버튼입니다. 이걸 키시면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가 똑같이 조정이 됩니다. 묶여있는 동기화죠. 동기화고 조수석에서 따로 세팅을 하면 온도가 다르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 불이 꺼집니다. 네, 이걸 켜시면은 동기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내부 순환 장치죠. 네, 일반적으로 다 있는, 켜시면은 네, 불이 들어오면 외부 공기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막히는 거죠. 네, 꺼져 있는 상태가 들어오는 건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신형차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30분 뒤에 저절로 이게 꺼집니다. 불이. 예, 켜놓으셔도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데, 이유는 이제 실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면 그러면 이제 졸음운전으로 되고 사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론은 안전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가 고장난 게 아니고 안전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옆에 있는 건 에어컨디셔너죠. 네. 켜놓고, 요즘 차들 켜놓고 온도만 조정하시면 히터 에어컨 알아서 되기 때문에 이건 따로 안 끄셔도 됩니다. 근데 끄셔도 에어컨을 이제 끌 수가 있습니다. 작동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메뉴 버튼은 지금 보신 것처럼 히터 에어컨이 그림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색깔, 예, 방향 이런 게 그림으로 나오는 건데 사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예, 굳이 이걸로 안 보셔도 되고요. 네, 밑에 라인으로 작게 보셔도 다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내비게이션 라디오 쭉 있죠. 누르면 바로바로 들어가는 버튼인데, 일단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벤츠 내비게이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화면 터치가 안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운전 중에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하게 해주는데, 그렇다면 이 조그 셔틀로 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네, 이 조그 셔틀을 이렇게 돌려서 선택을 해서 목적지 입력에 들어가서 이제 한글을 이렇게 좌우 모음을 다 따로 조그 셔틀로 찾아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 내비게이션 많이 쓰시죠. 예, 카카오 맵이나 티맵, 네이버 지도 이런 거 쓰시는데 그런 걸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좋은 소식은 이번 신형 C클래스도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이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걸 미러링이라 하는데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설치를 좀 해줘야 됩니다.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 그 설치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벤츠 내비게이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한 4분 정도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따라 하시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애플은 뭐 설치할 건 없고요. USB를 여기다 꽂아 주시면 자동으로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자동으로 됩니다.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런 것도 다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